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현재 한국 배 시장의 좀 복잡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랑 관련 데이터들입니다. 혹시 최근에 과일값 너무 비싸다. 근데 막상 사보면 양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느끼셨던 바로 그 가격, 소비의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생산은 줄고 소비 패턴은 막 급변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용 소비자들이랑 식당 같은 영업용 구매자들이 배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자료들 통해서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공급 감소랑 소비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요. 특히 가격이라는 변수가 시장을 어떻게 좀 흔들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비싼 선물용 고급배부터 소위 못난이배라고 불리는 B급배,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배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이 자료들이 여러 각도에서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는요,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한국 배 시장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랄까요?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다면서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배 생산량의 어떤 구조적인 감소입니다. 농가 고령화 심각하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죠. 또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 때문에 재배 면적 자체가 줄고 있어요. 아, 근본적인 공급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값 급등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소비의 역설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계조사 결과를 보면요. 과일에 쓰는 돈 자체는 늘었는데 실제로 사는 양, 그러니까 실제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아, 돈은 더 쓰는데 덜 먹게 되는 셈이네요. 저도 지난주에 장 보면서 딱 느꼈던 건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배 사드시는 분들, B2C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료 보니까 선물 살 때랑 집에서 먹을 거 살 때랑 완전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AI 조사 결과가 그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 먹을 배를 살 때는요.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 한 74% 정도가 실용적인 중간 크기 배를 선호해요. 가성비죠. 네네. 근데 명절 선물용으로는 이게 완전히 달라져서 3명 중 2명, 66%가 크고 흠없는 대과, 그러니까 큰 과일을 찾는다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관이 중요하고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고요. 아, 그 틈새를 소위 못난이 배가 파고드는 거군요.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 쉬워지니까 흠집 좀 있어도 맛만 좋으면 괜찮다.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프리미엄 선물 세트 5kg짜리가 거의 5만 원 가까이 하는데 못난이 배는 10kg에 3만 원도 안 되게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치면 뭐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외관 지상주의에서 소비자를 좀 해방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온라인이 단순히 물건 파는 채널을 넘어서 가성비라는 기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가정용 시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식당 같은 영업용, 그러니까 B2B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배가 과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능성 원료처럼 취급돼요. 아, 식당에서는 주로 그 고기 연육작용 때문에 쓰는 거죠. 갈비나 불고기 양념에 배를 넣는 게 딱 그 이유잖아요. 배에 있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고기도 부드럽게 하고 또 천연의 단맛도 내주고요. 정확합니다. 근데 식당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신선한 배는 가격 변동이 너무 크고 그걸 또 일일이 껍질 벗기고 갈아서 쓰는데 드는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비용 압박 때문에 시판용 배 주스나 심지어 콜라, 파인애플 통조림 같은 더 저렴하고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제로 눈을 돌리는 곳이 많아진 거예요. B2B에서는 품종이나 산지보다 기능 대비 비용 효율성,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B2B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나요? 그냥 다들 대체제로 넘어가는 추세인가요? 여기서 이제 푸드테크 플랫폼들의 역할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푸드팡 같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이 단순히 농가와 식당을 직접 연결해서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는 걸 넘어서요. 정말 혁신적인 건 B급 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인식을 바꾼다고요? 어떻게요? 이 플랫폼들은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좀 안 예쁜 배를 단순히 싸구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양념용, 주스용 같이 명확한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품 카테고리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그냥 버려졌을 수도 있는 생산물, 심하면 수확량의 한 70%까지도 버려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잠재적인 폐기물이 가치 있는 식자재로 탈바꿈하는 거죠. 와, 그거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버려질 뻔한 배가 식당 주방의 핵심 재료가 될 수 있다니.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그럼 전통적인 배산지인 나주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언급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나주배 하면 보통 신고 품종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실제로 재배 면적의 85%가 신고배일 정도로 의존도가 아주 높았어요. 근데 이 신고배는 수확 시기가 9월 말이라서 정작 가장 큰 대목인 추석 시장을 좀 놓치는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시기가 안 맞는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신화나 창조 같은 좀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 품종을 도입해서 추석 시장을 공략하고요. 기존 신고배는 추석 이후에 공급하는 식으로 뭐랄까 연중 공급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주배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좀 희석될 위험도 안고 있는 그런 도전인 거죠. 참 어려운 지점이네요. 그럼 앞으로 한국 배산업이 나아갈 방향,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몇 가지 방향이 보이는데요. 우선 말씀드린 B급배를 위한 공식적인 공급망 구축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요리용, 가공용처럼 등급을 딱 표준화하고 포장이나 물류 비용을 낮춰야 B2B 구매자들이 믿고 꾸준히 쓸 수 있겠죠. 네,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단순히 원물을 파는 걸 넘어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품 개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바로 쓰기 편한 100% 생배 퓨레 같은 제품이요. 이런 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 바로 쓸 수 있게 가공된 형태.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T랑 카카오가 협력하는 온라인 도매 시장 같은 시도들이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생산과 수요를 더 잘 연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요. 한국 배 시장이 전통적인 고급 과일이라는 이미지와 또 실용성이나 비용 효율성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길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특히 B급 배가 온라인이나 푸드테크를 통해서 못난이라는 오명을 벗고 뭐랄까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급배는 단순히 저렴한 대안, 이라기보다 요리용, 가공용처럼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아주 당당한 주력 상품군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통이 그 변화를 더 가속화할 거고요. 이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쩌면 이것이 한국 배산업 전체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배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